서울 지하철 7호선 오후 3시 47분. 출근도 퇴근도 아닌 애매한 시간. 객차 안은 적당히 비어 있었고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른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 안엔 한 할머니가 타고 있었다. 겨울 외투가 크고 무거워 보였다. 한 손엔 장바구니, 다른 손엔 작은 보행 지팡이.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무거웠다. 할머니는 문이 열리자마자 천천히 승차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아이씨, 비켜좀요. 덜컥 등을 누르는 거친 손길.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객차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서 지팡이와 장바구니가 굴러나갔다. 귤 두어 개가 대굴대굴 바닥을 굴렀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더 집중해서 쳐다봤다. 심지어 옆자리의 한 남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민 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후드티에 패딩, 귀엔 무선 이어폰. 그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되려 신발 밑창으로 귤을 툭 건드리며 투덜댔다. 에휴, 왜 꼭 이런 시간에 타셔서 이래. 침묵, 차가운, 숨막히는 침묵. 그때였다. 객차 맨 끝 창가 자리. 검은 야상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한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냉정했고 관찰하고 있었고 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707.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괜히 탔나 미안해요. 방해했지. 그러나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기차는 철컥철컥 무심히 다음 역을 향해 달릴 뿐이었다. 그 적막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검은 야상 점퍼, 단정히 묶은 머리, 주변을 스캔하듯 보는 눈. 서연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할머니 쪽으로 걸었다. 천천히, 누구도 주목하지 않게. 그러나 똑바로.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귤을 주워 바구니에 담고 지팡이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놀란 듯 눈을 올렸다. 아가씨, 난 괜찮은데 다들 바쁜데.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 자리예요. 서연은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가리켰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던 그 순간. 야, 객차 안저편에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뭐야, 뭘 잘났다고 끼어들어? 우리 할매냐? 그 목소리는 금속성 웃음과 함께 퍼졌다. 3명의 남자, 청년을 포함한 패거리였다. 가죽 재킷, 문신이 삐져나온 팔, 그리고 한 손엔 뜯던 육포 봉지. 조폭 냄새가 났다. 명확한 무게감, 그리고 시비. 제 꼴 좀 봐라. 군인 흉내라도 내냐? 그중 키가 큰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아니, 자리 하나 양보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서연은 짧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다. 무례한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죠. 그 말에 조폭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육포를 씹던 남자는 씹던 걸 뱉듯이 뱉고는 코를 찡그렸다. 어이, 너 말투 조심해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할머니는 더 위축되었고 다른 승객들은 불안한 눈으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마스크를 끌어올렸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천천히 할머니를 자신의 자리로 이끌었다. 앉으세요, 어르신.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폭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 칸에서 시비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차는 태릉입구를 지나고 있었다. 객차 안,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서연이 조용히 할머니를 자리에 앉히자
조폭 무리 중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허벅지에 문신이 슬쩍 드러났다. 용의 눈이 노려보는 듯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목소리는 낮고 느릿했다. 근데 그건 더 무서웠다. 차례 없이도 기분 나쁘게 사람을 조이는 그런 음성. 그는 고개를 천천히 꺾었다. 마치 목을 푸는 맹수처럼. 씩, 군복이라도 입었냐? 우리한텐 그딴 거 안 통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내렸다. 천천히 조폭의 손을 봤다. 핏기 없는 손등, 무심히 떨어진 유포 조각, 그리고 살짝 들썩이는 주먹. 들어온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중얼했다. 그리고 정확히 1초 후 남자가 움직였다. 그의 팔이 빠르게 휘둘러졌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반박자 빨랐다. 그녀는 살짝 옆으로 비켜서며 손목을 낚아챘다. 순간 객차 안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목이 꺾였다. 으아, 하크.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움직임은 단순했다. 기술도 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훈련된 군인의 손길이었다. 객차 안이 술렁였다. 야야야, 이거 진짜 뭐야? 너 어디 출신이야?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그리고 무턱대고 달려들며 팔을 휘둘렀다. 서연은 그 손을 피해 허리를 낮췄다. 곧장 상대의 무릎 뒤를 찼다. 쿵! 두 번째 조폭이 그대로 철제봉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모든 것이 단 5초 안에 일어났다. 승객들 사이에선 촬영을 시작하는 이들이 나타났고 누군가는 마스크 뒤에서 숨죽였다. 할머니는 손끝을 떨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가씨, 너 위험해지면 안 돼. 서연은 고개를 돌려 말했다. 제가 괜찮게 훈련받은 사람이라서요. 하지만 마지막 남자는 다르다. 가장 젊고 가장 조용했던 그가 드디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밌네.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피 본다. 객차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철컥, 철컥. 기차는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심장은 멈춰 있는 듯했다. 조용했던 마지막 조폭. 이름 모를 그 청년이 천천히 걸음을 뗐다. 어디서 좀 배웠나 본데 싸움은 거리감부터 계산하는 거야.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엔 노골적인 살기가 배어 있었다. 천천히 상의를 걷어붙였다. 목부터 쇄골까지 번져 있는 문신. 그 아래로 흉터 하나가 어른거렸다. 내가 누굴 하나 죽이고 왔는지 궁금해? 조용히 있었던 서연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죽이진 않았겠죠. 그 정도면. 청년의 눈동자가 파르르 흔들렸다. CX. 너 진짜. 그가 팔을 휘둘렀다. 정확히 얼굴을 노렸다. 그 순간 서연의 눈이 바뀌었다. 스텝. 한 발 뒤로, 두 발 옆으로, 상대를 흐트러뜨리는 작은 움직임.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청년의 앞 무릎을 찼다. 뚝 하고 기묘한 소리와 함께 청년의 몸이 허공에서 접히듯 고꾸라졌다. 크읒. 그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서연은 단 한 걸음도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다. 경고는 이제 끝이에요. 숨죽였던 승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는 눈을 의심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든 채 손가락을 멈췄다. 조폭 중 하나가 절뚝이며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욕설이 쏟아졌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끝은 당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조폭 3명 모두가 서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양이 되었다. 비록 일부는 버둥거렸고 누워 있었지만 객차 안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명의 힘으로 모두를 제압하고 있었다. 기차는 성수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내릴 생각은 없었다. 모두가 이 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붙잡혔기 때문이었다. 조폭 셋이 모두 바닥에 무너진 상황.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바닥에 앉아있던 가장 나이 많은 조폭이 이를 바득 앓며 중얼거렸다. CX. 이게 뭐라고 여자 하나한테. 그는 팔을 짚고 일어나며 피 묻은 입꼬리를 비틀었다. 이어폰을 빼듯 귀걸이를 떼더니 소매로 입을 한 번 닦았다. 야, 이년 봐라. 여자 주제에 진짜 사람 여럿잡네. 그 말에 객차 안의 공기가 뚝 하고 끊겼다. 누군가는 숨을 멈췄고 누군가는 마스크 너머로 눈을 찡그렸다.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눈빛이 바뀌었다. 마치 레이저처럼 무언가를 꿰뚫는 듯 차갑고 또렷하게.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바닥에 주저앉은 조폭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여자 주제라는 말,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조폭은 코웃음을 쳤다. 뭐, 어쩔 건데? 경찰 부를 거야? 누가 널 지켜주는데? 그 순간, 서연의 손이 움직였다. 순식간에 조폭의 손목이 꺾였고, 몸이 기울며 뒷목이 철제 기둥에 쾅 하고 부딪혔다. 비명은 없었다. 대신 객차 전체에서 숨죽인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를 지켜요. 그 말은 단호했고 지하철 바닥에 쓰러진 남자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승객들 사이에서 움츠림이 퍼졌다. 누군가는 움켜쥔 가방끈을 풀었고 누군가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한 중년 남성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여자가 진짜 군인인가? 그리고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녹화 중 카메라 틀었어. 그리고 다시 조용한 열차 안. 단 한 사람만이 일어나 있었다. 누군가의 할머니는 눈을 꼭 감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객차 안은 정적 속에서 서서히 일어섰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건 진짜다. 하나, 둘. 승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카메라 렌즈들이 조심스럽게 서연을 향했다. 그 순간 조폭 리더가 움직였다. 그는 지금껏 싸움에 개입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인물이었다. 말없이 서서히 다가오던 그가 서연과 마주한 곳에서 멈춰섰다. 이쯤에서 멈추지 그러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차의 철제 벽을 타고 울릴 만큼 묵직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의 시선은 조폭이 아니라 여전히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향했다. 그게 가장 강한 무시였다. 조폭 리더의 눈썹이 꿈틀렸다. 그는 코를 훌쩍이며 씩 웃었다.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너 지금 누가 제일 위험한지 모르는 거야? 서연은 시선을 그제야 그에게 돌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람을 위협한다고 믿는 사람이죠. 말끝은 단호했고 마치 열차 전체를 울리는 기척처럼 퍼졌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젊은 여성이 마치 무의식처럼 중얼거렸다. 이분 진짜 군인인가 봐. 조폭 리더가 짧게 웃었다. 군인? 웃기고 있네. 그럼 한번 군인답게 버텨봐. 그의 발이 움직였고 서연은 자세를 낮췄다. 두 사람의 기척이 정면으로 충돌할 듯 팽팽하게 맞섰다. 그리고 열차는 어느 역도 멈추지 않은 채 차창 밖 도시의 불빛만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객차 안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제는 외면하지 않았다.
카나안의 시선은 오직 한 곳으로. 하, 이게 참 생각보다 질기네. 조폭 리더는 입술을 살짝 찢어지도록 깨물더니 피가 번진 손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뭐해? 붙잡아. 저 늙은 년이라도. 그 외침과 동시에 그의 부하 하나가 벌떡 일어나 할머니 쪽으로 돌진했다. 순간 객차 안은 터졌다. 안 돼? 잡아. 누구 좀. 할머니는 눈조차 뜨지 못한 채 움츠렸고 승객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너무 늦었다. 그 손이 할머니의 목덜미를 향해 닿기 직전. 그러나 쿵! 서연의 다리가 복부를 정확히 찼다. 공중에 떠오른 조폭의 몸이 옆 유리칸에 부딪히며 쾅! 하고 처절하게 튕겨나갔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잡아! 저 X 잡아! 조폭 리더가 미쳐버린 얼굴로 덤벼들었고 서연은 할머니 앞으로 몸을 날렸다. 철저하게 방어 자세. 뒤로 가세요. 절대 눈 마주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칼보다 날카롭고 방패보다 단단했다. 그 순간 또 다른 조폭이 가방을 휘두르며 승객 쪽으로 질주했다. 핸드폰 내려. 영상 다 지워. 다 죽고 싶어. 한 젊은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밀려났다. 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그만. 딱 그 한마디에 서연이 그대로 그 조폭의 팔을 꺾어 내리쳤다. 으아, 하악. 팔이 부러졌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잔인한 비명이 객차를 울렸다. 순간 모든 조폭이 멈췄다. 이건 훈련된 사람이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카메라 렌즈는 흔들리고 아이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욕설, 절규와 숨죽임이 한데 얽힌 아수라장. 열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는 봉인된 전장. 서연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하지만 눈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끝까지 보호한다. 대체 뭐야? 저 여자. 누군가 객차 끝에서 중얼였다. 그러나 그 말은 곧 입에 담기도 무섭게 삼켜졌다. 쿵! 또 한 명. 서연의 팔꿈치에 턱을 맞은 조폭이 뒤통수부터 바닥에 부딪혔다. 입에서 하얀 침이 튀었고 그는 눈도 감지 못한 채 쓰러졌다. 셋 중 둘. 남은 한 명은 서연의 앞에서 미동도 하지 못했다. 숨이 가빠지고 땀방울이 미간에 맺혔지만 그녀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다. 서연은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어디서 배웠어 이걸? 조폭 리더는 손등으로 입가에 피를 닦으며 헛웃음을 흘렸다.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니잖아. 이건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는 방식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주변을 훑었다. 객차 복도. 쓰러진 세 사람. 그 중 하나는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서연은 한 걸음 내디뎠다. 움직이지 마. 그 목소리에 조폭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끝이 떨렸고 눈동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늦지 않아. 서연이 말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최후의 기회였다. 하지만 조폭은 웃으며 침을 뱉었다. 엑스가 우리한테 손댔으니까 넌 이제 끝났어. 우릴 건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아주 잠시 차가운 감정의 표면을 드러냈다. 그래서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연은 마지막 남은 조폭을 향해
정확하게 급소를 찔렀다. 퍽, 숨이 막히는 소리, 그리고 바닥에 털썩. 셋, 객차 복도엔 이제 조폭 3명이 나란히 쓰러져 있었다. 승객 중 누군가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천천히 서연을 따라가듯 카메라를 돌렸다. 이 사람 누구야? 화면 너머, 인터넷 너머, 세상이 알아버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인가? 객차엔 잠시 정적이 깃들었다.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진동 오는 휴대폰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외면한 채 조용히 쓰러진 조폭들 너머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숨소리는 잔잔했지만 숨겨진 폭풍의 잔향 같았다. 찰칵, 어깨에서 슬쩍 내려간 상의 끝단 사이로 작고 낡은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챙, 금속의 무게가 바닥에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 조그마한 물체는 시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다. 빛바랜 색감, 미세하게 긁힌 표면, 그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상.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 배지. 누군가 먼저 속삭였다. 특전사야? 진짜야? 그거 진짜 배지 맞아? 조용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하자 승객들 사이 긴장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닌 경외에 가까운 무게였다. 여학생이 스마트폰을 더듬더듬 꺼내며 말했다. 707 저기 거기 여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거기 통과하려면 그냥 사람이면 안 되지. 그 말에 서연이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바닥에 떨어진 배지를 천천히 주웠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은 그녀의 손끝에 쏠렸다. 서연은 배지를 천천히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객차 안 누구 하나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이건 증명이 아닙니다. 이건 책임입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그리고 조폭들 사이에 쓰러져 있던 한 남자가 악에 받친 얼굴로 외쳤다. 그래서 뭐? 계급 있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우린 건들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고. 그 말에 서연은 다시 눈빛을 들었다. 그 눈동자 속엔 피도 눈물도 자기 변명도 없었다. 오직 해야 할 일만 있었다. 어떤 승객은 손을 떨며 화면을 눌렀고 어떤 이는 옆 사람의 눈치를 보며 카메라를 켰다. 객차 곳곳에서 틱, 틱 스마트폰 셔터음이 잇따라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업로드를 끝냈다. 샵 지하철 여자군인, 샵 특전사여군, 샵 조폭제 앞. 단 몇 초 후 서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수십 개 계정에 의해 공유되기 시작했다. 한 여학생은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거 지금 7만 넘었어. 실시간 인기 급상승 올라간다. 친구는 화면을 확인하곤 중얼댔다. 대박 근데 벌써 악플도 달리네? 댓글들, SNS 영상 아래 와 진짜 간지다 여자라고 무시했을 때 저 반응 미쳤다. 할머니 구해준 건 멋진데 너무 폭력적이야. 공권력이 아니면 안 되지 않나? 저거 누가 보면 군에서 민간인 폭행한 줄 알겠네. 진짜 저게 군인 정신이다. 저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겨야지. 지금 확인했는데 707이면 국방부 소속 맞지 않아? 이거 보안 문제 아니야? 그때였다. 객차 맨 앞에 앉아있던 양복 차림의 남자가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지금 봤어. 얘 이거 보안 문제야. 지하철 전체 CCTV까지 열어봐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신분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의 말투는 단호하고 차분했다. 객차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맞아. 아무리 군인이라도 민간인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이는, 그래도 안 말렸으면 그 할머니는 어쩔 뻔했어. 누가 저렇게 막아줄 수 있었겠냐고 하며 그녀를 옹호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연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다. 쓰러진 조폭들, 덜덜 떨리는 한쪽 노인,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그 모든 시선을 무표정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객차 안의 공기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은 쉼없이 깜빡였고 누군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가장 강한 긴장은 소리 없는 곳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맨 앞 칸, 비즈니스 정장의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구겨지지 않은 와이셔츠, 왼쪽 소매 끝에 작은 붉은 실선 하나. 그건 군 내부에서 비공식 요원이라는 암호와도 같은 표시였다. 그는 소매에 달린 블루투스 이어폰을 천천히 만지작거리며 주머니에서 암호 잠금이 걸린 회색 단말기를 꺼냈다. 그 손놀림은 익숙하고 침착했고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김 과장입니다. 현재 위치는 2호선 서울대 입구역 방면 진행 중. 객차 내 민간 상황 통제 불가. 문제 발생 확인. 잠시. 상대방의 침묵. 그리고 낮은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그 여자 이름이? 김 과장은 주위를 슬쩍 둘러보며 휴대폰 속 영상들을 천천히 넘겼다. 그 화면 속 조폭을 쓰러뜨리고 침묵 속에서 손을 털어낸 여자. 그 모습이 정지 화면 속에서조차 완벽한 제식처럼 보였다. 파일명은 정서연, 707특임단 출신. 이제 막 전역한 걸로 확인됩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됐지? 김 과장은 옆자리 노인의 폰 화면을 슬쩍 보며 낮게 웃었다. 생방송 탑뷰 영상으로 15만 뷰 넘어섰습니다. 샵 지하철역은 샵 특전사 여론 양극화 진행 중. 그리고 문제는 더 있습니다. 더? 김 과장은 목소리를 낮춰 이어폰을 바짝 붙였다. 그 조폭 무리 중 한 명. 영상에서 얼굴 확인됐는데요. 모모 전직 국회의원의 조카로 추정됩니다. 순간 통화 너머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이건 단순한 상황 아니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서연 상사. 이건 공개 작전이 아닙니다. 그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이름이었죠. 기록 정리돼 있나? 김 과장은 고개를 젖혔다. 그의 눈엔 복잡한 회색이 스며들어 있었다. 있긴 합니다만 모두 폐쇄 라인 기록입니다. 접근 권한은 제 위로 2단계입니다. 그럼 문서 270 꺼내야겠군. 순간 김 과장의 입가가 굳어졌다. 그건 진짜로 이 사안을 국가단위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통화는 끊겼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접고 단말기를 다시 코트 안으로 넣었다. 그리고 좌석 너머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무표정하게 조폭 무리와 기립한 승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김 과장은 확신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기록이었을지도 몰라. 속보입니다. 방금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관련 가해자를 제압한 인물은 707특임단 출신의 정서연 상사로 밝혀졌습니다. 휴대폰에서 울려 퍼지는 앵커의 목소리에 객차 안이 일제히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의 폰 화면에 정서연 상사, 민간인 구조 중 조폭 제압, 이라는 자막과 함께
군복 입은 그녀의 과거 사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수십 쌍의 눈동자 속에서 서연의 이름은 더 이상 은폐된 기록이 아니었다. 야, 이거 봤어? 이 여자 실명 떴어. 특전사도 아니고 707이래. 와, 영상 조회수 지금 80만 넘었대. 근데 댓글 왜 이래? 싸우는 거 장난 아님. 어디 뉴스는 과잉진압이라고도 하던데? 자격 있는 사람 아니면 민간에서 폭력 행사하면 문제될 수도 있다던데. 그때 다시 속보 알람이 울렸다. 정치인 의원, 폭행 가해자 중 조카가 포함된 것 사실 묵은. SNS 생중계 영상 속 인물. 의원 아들 친구로 확인. 관계자. 정치적 의도는 없다. 해당 군인 징계 검토 중. 뭐야, 진짜 정치인이랑 관련된 거야? 서연의 숨이 잠시 거칠어졌다. 가슴 깊숙이 어딘가 무거운 진공이 차오르는 기분. 이건 단순한 폭력 제압이 아니었다. 이제 반대편 좌석에서 한 중년 남자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겠네. 누가 봐도 지금 누군가가 이 판 흔들려고 정보 뿌린 거다. 바로 그 순간 차량 내 스피커가 또다시 기계음을 내며 깜박였다. 기록 접속 경고. 접근 권한 외 열람 시도. 감시 프로토콜 작동 시작.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군 내부 경고음이었다. 과거 그녀가 들었던 수많은 경고 중 가장 위험한 단계의 첫 신호. 그녀는 손등에 땀을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름을 불렀네. 이제 누군가 날 되돌리러 오겠지. 속보입니다. 지하철 2호선 내 여군 출신 전역자가 발생한 폭행 상황에서 민간인을 제압. 하지만 무단 개입에 대한 과잉 대응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객차 안의 모든 휴대폰 화면이 일제히 빛났다. 707 특임단 출신 여군, 시민 구조했지만 징계 가능성? 영상 속 조폭, 의원 조카로 확인 정치권 파장, 지하철 히어로? 자격 없는 민간 폭력 행사. 논란 확산, 정서연 상사, 실명 공개 군 내부 기록도 외부 유출? 뭐야, 이게 이 사람 구조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법적으로는 민간인 폭력에 해당한대. 그런데 저 조폭이 국회의원 조카라는 거 진짜임? 나 이분 기사 보고 완전 반했는데 지금 보니까 군 기록까지 털렸대. 어디서 터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원이 들쑤신 거 아니야? 분위기는 점점 두 편으로 갈라졌다. 한쪽은 박수를 보냈고 우리 딸도 군인인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여자분 없었으면 우리 어머니 지금 어떻겠을지 몰라. 707 출신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셌던 분 아니야? 한쪽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식으로 폭력 써도 되는 거야? 군 출신이면 민간에서 조심해야지. 그게 훈련된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보기엔 그냥 군사기밀이 새는 거 자체가 위험한 건데. 한 중년 여성이 핸드폰을 들고 정서연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실례지만 정말 707이셨어요? 그거 진짜 작전 투입된 분들만 들어간다던데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여전히 조폭 무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조폭 중 하나가 흐느적 일어나려 하자 뒤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거칠게 밀쳤다. 일어나지 마. 지금 내 얼굴 다 찍혔어. 야, 뭐 하는 거야? 나도 피해자야. 폭력은 이 여자가 먼저. 피해자? 인질극 하려다 맞은 거잖아. 내가 다 봤어. 갈등이 더욱 고조되자 승객 중 누군가가 외쳤다. 이거 지금 경찰도 못하는 거야? 왜 아무도 안 오는 건데? 이게 벌써 몇 정거장째인데 뉴스는 떠들고 있는데 정작 이 안은 폐쇄돼 있어. 그때
열차 천장의 비상 조명들이 한순간 꺼졌다가 켜졌다. 정서연의 시선이 날카롭게 위를 올려다봤다. 통제 시작됐어. 지금부터는 객차 아니 지휘실이야. 그녀는 뭔가를 느낀 듯 조용히 말없이 등을 벽에 붙였다. 그녀는 이제 국민의 시선 속의 노인 군인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감시 중인 건 서연 자신의 눈빛이었다. 이 열차 왜 안 서요? 비상 버튼 눌렀다니까요. 승객들의 아우성은 절박했다. 뉴스는 쏟아지고 조폭 무리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열차는 쉼 없이 질주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쓰러졌던 조폭 중 하나, 가장 오른쪽 끝자리, 의자 밑에 고개를 처박고 신음하던 남자가 느릿하게 천천히 일어났다. 피 묻은 입꼬리로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기껏 저녁한 년이 깝치긴. 정서연의 시선이 바로 꽂혔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할머니 앞에 서서 손을 뒤로 뻗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녀의 손끝을 붙잡았다. 서연은 그 미세한 손의 떨림을 느꼈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순간 남자는 외투 안쪽에서 작은 흉기를 꺼내 들었다. 작지만 날이 있는 물건, 의자 등받이에 가려져 있던 그의 움직임은 대부분의 승객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 비켜. 할머니, 서연이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돌진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그녀의 어깨가 남자의 손목을 꺾고 다리 하나로 그의 무게 중심을 흔든 뒤 정통으로 바닥에 찍어 눌렀다. 크아, 열차 안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환호를 질렀다. 찍었어. 와, 이거 또 올라간다. 여기 기사님 있어요? 이거 상황 좀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냐? 무기 있었어, 무기. 이 여자 아니었으면 큰일 났어. 하지만 정서연은 들끓는 객차 안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할머니 때문에 제가 나섰던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서연은 그 순간 멀리 전광판에 비치는 자신의 이름을 스쳐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열차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조종석에서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안내 방송은 더는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가 작게 중얼였다. 왜 정차 안 해? 누가 일부러 막은 거야? 그때 차량 앞문 근처의 인터폰이 삐 하고 울렸다.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중앙방송망으로 연결된 듯한 낯선 기계음이 났다. 정차 지연은 통제 중입니다. 승객 여러분은 제자리에 계십시오. 본 열차는 현재 우회 경로로 이동 중입니다. 객차 안은 다시 숨을 삼켰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 열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정서연은 똑바로 앞으로 걸었다. 피 묻은 손등을 천천히 닦으며 말없이 중얼거렸다.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 그만하죠. 그 한마디는 너무 작아 처음엔 누구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군을 지나쳐 피투성이로 쓰러진 조폭들을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더는 안 보고도 알겠습니다. 그는 양복 차림의 50대 남자. 단정한 안경 너머로 단호한 눈빛이 정서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분을 지키겠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이었다. 뭐야? 누구야 저 사람? 모르겠어. 근데 군인 같진 않은데. 그때였다. 그의 가슴 안쪽에서 은색 신분증이 흘러나왔다. 전직 헌병대 수사관입니다. 민간인이지만 이 상황은 명백한 정당방위입니다. 지금 이분은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불씨처럼 번졌다. 다른 승객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도 이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봤어요. 그들이 먼저였어요. 우리 엄마 같은 분이야. 저 할머니? 그런 분을 지키려다 이렇게 된 거잖아. 순식간에 둘, 셋, 넷, 객차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그녀 앞으로 나왔다. 그녀를 등지고 조폭 무리 쪽을 향해 단단한 벽처럼 선 것이다. 정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들의 등을 바라보았다. 낯선 이름들, 낯선 얼굴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온기였다. 그 순간 뒤편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처음엔 겁나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영상 녹화를 멈췄다. 이건 저장하지 않을게요. 당신을 위해서 지켜볼게요. 지금부터는 편이니까. 바로 그때 차량 문 옆 벽면에서 다시 방송음이 울렸다. 승객 통제 실패, 다수 행동 연대 확인, 통제 프로토콜 전환 보류. 서연은 그 문구를 조용히 읽었다. 다수 행동 연대. 그녀의 눈에 조금의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선 끝낼 수 없어요. 객차 끝쪽 아직 남아있던 한 조폭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 앞을 전직 헌병과 중년의 남자가 막아서며 말했다. 그만해. 여기서 더 움직이면 우린 너희 편이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 차량이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급정거에 가까운 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열차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것처럼 하다가 다시 속도를 높이며 달리기 시작했다. 뭐야? 방금 내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일부러 못 내리게 한 거야. 이거 계획돼 있었던 거라고. 서연은 뒤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다음 역은 없습니다. 정서연의 왼팔에서 진한 붉은 피가 뚝뚝 흘러내렸다. 복부 쪽도 찢겨나간 듯한 상처가 벌어져 있었고 셔츠는 이미 절반 이상 피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앞을 노려보았다. 조폭 무리 중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거구의 남자. 그는 서연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끝났어.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이 피투성이 상태에서 뭐 하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결조차 터질 듯 무거웠다. 누가 끝났다고 했습니까? 그녀는 왼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섰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을 손에 쥐었다. 707 특수임무단 배지. 그녀는 그 배지를 한순간 손에 꼭 쥔 뒤 그 남자를 향해 진심으로 던졌다. 배지가 이마에 맞고 튕겼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 찰나 서연의 오른발이 튀어나왔다. 퍽! 남자의 가슴팍에 정확히 꽂힌 돌려차기 한 방. 괴성도 없이 남자의 육중한 몸은 뒤로 나가 떨어졌고 객차 벽을 박차며 쓰러졌다. 정적. 그 순간 모두가 말없이 바라봤다. 서연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배지를 떨어뜨렸던 손만 조금 떨리고 있었을 뿐. 그 손 위로 붉은 피가 배지 위에 번지고 있었다. 승객들 사이에 누군가 숨죽이며 말했다. 와, 저게 진짜 군인이구나.
사람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는 특수부대 707이라던데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야. 그때 열차의 조명 일부가 깜빡였다. 스피커에서 불안한 기계음과 함께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신원 확인, 민간 교전 상황 감지, 응급 프로토콜 가동 중. 하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인 건 승객들이었다. 한 젊은 남자가 외쳤다. 구급 키트 있어요. 여기요. 이분 다쳐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서연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았다. 움직이지 마세요. 숨 고르세요. 우린 지금부터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동자엔 피로와 고통, 그리고 아직 꺾이지 않은 불꽃이 담겨 있었다. 객차 안은 숨도 멎은 듯 조용했다. 누군가의 피 냄새, 전선이 끊긴 듯 미세하게 깜빡이는 조명, 그리고 복도 끝에 널브러진 조폭들. 승객들은 그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너질 듯 흔들리는 몸, 그러나 눈빛만은 끝까지 꺾이지 않은 여군. 그때였다. 객차 뒤편에서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던 노인이 지팡이를 툭 짚으며 일어섰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오래된 군용 외투, 그리고 왼쪽 가슴 위 희미하게 남은 헌병 마크. 나는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단했다. 나는 대한민국 헌병 상사 전역자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노인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다. 방금 저 젊은 여인의 행동은 누가 뭐라 해도 군인의 정신이요. 순간 누군가 눈을 질끈 감았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사람, 입을 틀어막은 사람. 그리고 서연의 눈동자도 흔들렸다. 노인의 목소리는 이제 점점 커졌다. 지금 이 나라는 위험한 사람보다 눈 감는 사람이 더 많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저 여인은 지금 그 위험 속에서도 할머니 하나 지켜내겠다고 자신을 내던졌소. 그는 지팡이를 한번 내리쳤다. 텅, 금속의 떨림이 바닥을 타고 객차를 울렸다. 우리는 그런 걸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군복을 입든 안 입든 그건 지켜야 할 가치요. 서연의 눈가에 느리게 뜨거운 물방울 하나가 흘렀다. 누구도 그 눈물을 탓하지 않았다. 그 순간 다른 승객 하나가 일어섰다. 그리고 또 한 명.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탁, 탁, 탁. 곧 객차 전체가 서연을 향해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조폭이 아닌 한 여인을 향한 인정. 지금 이 순간 서연은 군인이 아니어도 누구보다 강한 존재가 되었다. 열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밖의 풍경은 쉼없이 뒤로 밀려났고 객차 안에는 방금 전까지의 격투와 피비린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손등엔 굽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갈라져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조심스레 걸어왔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그 아이는 피가 묻은 서연의 바지 끝자락을 가만히 잡고 말했다. 저기요, 아줌마. 다치면 안 돼요. 순간 객차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누군가 조용히 눈을 닦았고 다른 사람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숨겼다. 그때였다. 누군가 서연의 등 뒤에 있던 할머니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내가 지켜줘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나를 지켜준 건 당신이구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등을 꼭 잡았다. 그 손, 가늘고 주름졌지만 세상 어떤 무기보다도 단단했다. 한 승객이 조심스레 다가와 자기 물티슈를 꺼내 서연의 팔에서 흐른 피를 닦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은 자기 물병을 건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조용히 섰다. 그들은 말없이 하나 둘씩 서연을 중심으로 서기 시작했다.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꼭 남겨야 해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었는지 누군가를 지켰던 이 여자를 기억해야 해요. 객차 안의 모든 사람이 서연의 편으로 하나의 진심으로 묶여가기 시작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침묵과 외면으로 가득했던 칸. 지금은 누구도 침묵하지 않았고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들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에 한 어르신이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당신 덕분에 겨우 살아있는 거였어.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리로 돌아가 당당하게 앉았다. 처음 그 자리를 양보받았던 그곳에 열차는 종차격으로 천천히 진입하고 있었다. 브레이크 음이 철컥, 철컥 울릴 때마다 객차 안에 깃든 긴장감은 조금씩 뻗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덜컹 열차는 미세한 충격과 함께 정차했다. 승객들 모두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차창 밖엔 빛이 터지고 있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들려오는 취재진의 고함, 조명 장비가 반사된 역 유리창엔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빛의 난장판. 저 안에 있답니다. 그 여군이 조폭 제압한 영상. 지금 전 세계로 퍼졌어요. 국방부 입장은 나왔습니까? 그 조폭, 모 의원 조카라는 거 확인됐나요? 저 안에 승객들 인터뷰 가능합니까? 열차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플래시와 마이크는 이미 문 틈새로 침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객차 안에 다시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다. 서현 상사님, 혹시 나가실 준비되셨습니까? 고개를 돌린 서현 앞에 조용히 나타난 남자가 있었다. 말끔한 양복 차림, 귓속엔 수신기가 꽂혀 있었고 가슴엔 국방부 패치가 희미하게 빛났다. 당신을 보호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발 앞으로 다가오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게 기록됩니다. 지금의 말, 지금의 표정, 지금의 행동 전부요. 열차 문이 치익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플래시 세례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서연은 순간 눈을 찌푸렸다. 하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의 한 손은 아직도 피로 얼룩져 있었고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지만 그 눈동자엔 흔들림 대신 명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정체불명의 여성이 조폭을 제압하고 시민을 구한 사건,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정체가 드러난 그녀? 707 특임단 출신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 제압된 조폭 중 한 명은 현직 국회의원의 조카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실시간 뉴스 알림이 객차 안승객들의 핸드폰에 울려 퍼졌다. 그때 역 플랫폼 한켠에서 CCTV 복원 작업을 마친 기술자가 작은 외장하드를 들고 말했다. 모든 기록 확보했습니다. 지하철 내부 모든 칸의 상황,
정확히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좋아요. 그 기록? 저도 함께 봐야겠네요. 그리고 그녀는 플래시가 터지는 그 중심으로 침착하게 발을 내디뎠다. 지하철 7호선 43칸. 문이 열리고 조명이 쏟아지며 플래시 셔터가 비처럼 내리꽂혔다. 그 안에 선 그녀는 아무 말도 없었다. 단 한 발, 천천히 발을 내디디며 서연은 바닥에 남은 피자국을 스쳐지나 승강장 위로 조용히 올라섰다. 그녀의 군화 밑창은 여전히 탄탄했고 어깨는 피로 젖어 있었지만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기자들 수십 명이 마이크를 들이댔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국방부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왜 신분을 숨기셨나요? 조폭 제한 명령이 있었던 건가요? 국회의원 조카 폭행 혐의 아십니까? 수많은 질문이 날아왔지만 서연은 그중 어느 것도 귀에 담지 않았다. 그저 잠시 고개를 들어 열차 안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조용히 다시 앉은 할머니가 있었다. 어깨에 외투 하나가 덮여 있었고 누군가 그 곁에 조심스레 물병을 건넸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눈동자가 울고 있었다. 그건 두려움도 슬픔도 아닌 지켜졌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눈물. 그 순간 객차 앞 모든 승객이 조용히 일어났다. 기립박수.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핸드폰을 들던 이도, 도망치듯 내리려던 이도, 비겁하게 외면했던 이도 모두 서서 박수를 쳤다. 그녀가 우리를 지켰다. 그 말은 필요 없었다. 그냥 박수였다. 묵직한 감정의 박수. 서연은 그 모든 걸 담담히 바라보다 조용히 시선을 떨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객들 사이 어딘가에 몸을 떨던 어린 여자아이에게 눈을 맞췄다. 그 아이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누나, 혹시 군인이에요? 서연은 웃지도 울지도 않은 채 그 아이에게 단 하나의 말만 남겼다. 누구든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서연은 뒷모습만 남긴 채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 어떤 뉴스보다, 그 어떤 해명보다 강한 침묵의 영웅이었다. 열차는 다시 출발했다. 바뀐 건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칸 안엔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 그 자리, 처음 할머니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 다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